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주는 순서죠.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뉴스의 뒷배경과 자세한 내용을 전해줄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후에 있었던 행사였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년 추도식과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추도식의 주제는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란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로 기획이 됐는데요. 이번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당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추도식에 총결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9일 남은 상황이라서 이번 추도식 참석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도식을 통해서 지지층 결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다. 이런 풀이가 있고요. 실제로 조호선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검찰공화국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주에 맞설 수 있는 지방정부를 세워 우리 민주주의의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라며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반면에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어떤 반대에도 국민통합을 우선 가치에 두셨던 노 전 대통령님의 용기를 가슴에 되새기겠다며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추도식의 이면은 여야의 입장차가 좀 다른데요. 여기에 대해서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지난 2년간은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온라인 위주로 네. 추도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다시 이제 참여형 추도식으로 개최되다 보니까 시민들 또 초대받은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모처럼 열리니까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보수 정권의 총리로는 최초로 한덕수 국무총리도 참석을 했고요. 네. 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원로들 그 의원들 많이 참석하는 건 당연한데 보수 정당의 대표가 참석한 거는 과거에 그 김무성 대표가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또 참석을 했었고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많이들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과거 정부 인사로는 박근혜 정부 이전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 1기 추도식 때 맹영규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것이 최고위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정도 이렇게 참석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총리 그리고 행안부 장관 또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렇게 많이들 참석을 한 것인데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을 놓고 여야 가리지 않고 참석하는 전통 이런 전통은 좀 이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추도식 주제가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 재단 측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란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로 나가자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 이런 표현 쓴 적은 없습니다. 네. 제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제 깨어있다라는 그 말 그리고 또 강물 이 두 말을 이제 합성한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깨어있는 시민.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양심을 네. 떠올리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깨어있는 시민 이런 말이 가장 떠오를 것 같은데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인 너럭바위 바치는 강판 바닥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 이제 깨어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따온 것 같고요. 또 다른 표현인 강물이라는 거. 이것은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어록에서 따온 말인데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 시집이 그때 발간된 적이 있는데 이 시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2008년에 그
노사모 자원봉사 개소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명록에 쓴 글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 몇 년 전부터 부쩍 이 표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을 맞아가지고 여야 모두 이제 또 선거도 9일 앞두고 하니까 자기 현재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광주 5.18 기념식의 보수정당으로서는 처음 이제 대거 참석한 것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것을 이제 끌어안을 수 있다. 우리도 이런 거 끌어안을 수 있다. 결국 보수층을 겨냥한 국민통합에 방점을 두는 그 당연한 전략인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은 지금 선거전 초반 분위기 아무래도 열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추도식을 최대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로 삼고 싶어 할 겁니다.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50%대 후반대 이렇게 많이들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오느냐. 이것이 정말 아무리 초반 열세긴 하지만 뒤엎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것은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도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고문, 이낙연 전 대표 어떻게 보면은 구여권 지금 네. 야권 인사들이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이 추도식을 통해서 야권이 단결하는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논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이렇게 추도식에 여야가 총결집하는 게 좋은 전통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18 기념식 대통령 참석에 이어서 노 전 대통령 추도식까지 집권 여당이 참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치적 보복 수사에 앞장섰던 당시 검찰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어진다면 훨씬 더 국민 통합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아무래도 추도식 참석만으로는 완전한 통합이라고 보기에는 민주당은 좀 아쉽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윤석열 정권은 검찰공화국이다라는 이런 메시지 계속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검찰 수사가 배경이 됐다. 이 13년 전에 그 일을 계속 거론하면서 검찰 책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지층을 모으는데 기억을 되살리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 검찰 수사의 피해자다. 이런 시각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을 계속 담아주고 싶은 거죠.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 검찰 근무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은 적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측근인 안희정 씨 또 후원자인 강금원 씨를 구속 기소한 적은 있고요. 그리고 중수 1과장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현 씨의 불법 송금 혐의로 기소해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적도 있죠. 네. 이런 점에서 보면은 민주당 또 특히 친노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앙금이 굉장히 있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렇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제 검찰 책임론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을 직접 수사하지 않았음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지층을 한데 모아보자. 과거 친문이었지만은 지금의 민주당, 특히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에 등 돌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 사람들을 옛 지지층을 겨냥해서 우리는 한 뿌리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죠? 네, 5년 만에 추도식 네. 참석이었는데요. 이번 추도식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참석하는 첫 공식 공개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로 5년 만에 참석을 한 거고요.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추도식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에 대해서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도식 참석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굉장히 감회가 깊었을 겁니다. 네. 5년 만에 참석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연히 추도식 1주기 때부터 현직 대통령으로 참석했던 2017년 8주기 때까지 줄곧 참석을 했었죠. 그리고 5년 만에 참석을 하는데 보통
10주기 하면은 큰 의미를 보통 부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10주기 때가 그러니까 2019년이었죠. 2019년이었을 텐데 그때 미국에서 부시 전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하러 우리나라 방한하기도 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초성화 그려가지고 자신이 직접 그려가지고 와서 권양수 교사에게도 전달을 네.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큰 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10주기 때 당연히 참석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앞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안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참석을 안 한 것 같고요. 5년 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오늘 봉화마을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4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네. 기념관으로 운영될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 여기를 한 50분 동안 둘러봤어요. 그리고 네.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 남겼는데 깨어있는 시민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고요. 이후에 권양숙 여사 만나서 환담도 했고 또 이제 우찬도 같이 다른 이제 네. 당의 인물들하고 하고 이랬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을 계기로 민주당은 기대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참석 자체가 지지층 결집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전국 현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언급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 오늘 기조는 조용한 추도에 네. 맞춰져 있는 것 같았어요. 현안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언급했다는 보도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고요. 네. 추도식 행사 때도 공식 추도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했고 또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가 인사말을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고 말았는데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 과거 이제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 이렇게들 많이들 표현하는데 네. 두 사람의 인연이 뭐 40년 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모처럼 참석하는 이제 퇴임한 대통령으로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 아마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도 방문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굉장한 감회에 젖었으리라 이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제 추도식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사저에 미리 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사저에서 비공개 오찬이 있었는데 그 소식도 좀 알려주시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또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또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함께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비공개 도시락 오찬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오찬이 민주당에 어떤 메시지를 가져다 줬는가 이게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이재명 위원장이 대선 패배 후에 문 전 대통령이 고생했다고 술 한 잔 주셨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워낙 많은 분이 계셔서 사적인 얘기를 나누긴 어려웠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을까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요. 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이제 정치적으로 큰 의미 있는 그런 대화는 오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락 오찬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고문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 했더니만은 이재명 고문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 말씀을 나눴는데 공개할 정도로 특별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말씀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그 오찬 도시락 간담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도 여러 개 있었고요. 네. 헤드 테이블에는 권양수 여사가 당연히 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이재명 고문뿐만 아니라 이해찬, 정세균, 이낙연, 문희상 상임고문까지 같이 헤드 테이블에 있었는데 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양산 평산마을 생활 이야기들이 오간 것이다라고 참석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사저 주변에서 일부 극우 보수단체 유튜버들이 이제 확성기 집회 계속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불편함들을 거론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때로는 이제 곡을 하다가 때로는 찬송가를 불렀다가 정신이 없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도 아주 골치 아파하더라. 동네 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야단치고 하지 마라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좀 힘든 점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도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누가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정도 있는 그들의 상황을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전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은 자신의 참석이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듯한 분위기. 그래서 조용한 추도식 참석 그 이상의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IPEF 출범 화상회의가 오늘 네.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또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한국 정치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 속에 숨어 있는 뭐 메시지가 따로 있을까요?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한국 정치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다. 이런 이제 원론적인 표현으로 하고 말았는데 본인은 이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양숙 여사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의 메시지는 전해야 되니까 네. 아마 김대기 비서실장 등을 통해서 전달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보내는 것 과거 보수 정권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보거든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 통합의 미랄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거침없는 행보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 신인이기 네. 때문에 기존 보수 정치권은 아무래도 이제 광주 문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기 마련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좀 거침없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개인적인 면을 보면은 대학생 시절 때 그 5.18 광주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 법대 모의 재판이 열렸는데 그때 윤석열 학생이 검사가 돼서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한 전력이 있다. 이런 네. 것도 많이 알려져 있었죠. 또 검사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과 가족에 대해서 수사하기도 했지만은 인간 노무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호감을 표시한 적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최근에 알려진 게 김건희 여사의 전화 녹취록에 소개된 것 중에서 노무현 영화 보고 2시간 동안 울었다. 이런 말도 지금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에 진보의 전유물이었던 광주의 강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하는 벽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넘겠다. 그리고 건너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좀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추도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 상황에 내년에? 따라서 충분히 예. 가능하기도 할 겁니다. 그거는 뭐 정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일정이 없다면은 임기 중에 여러 번 아니라도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참석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뉴스 인앤아웃 김영민 아나운서 또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